그럼 지금부터 2022 대선 후보 청년 공약 검증 그 2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윤계 위원님의 결담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제 결담은 대선판의 뒷도. 우리 새해가 밝아오고 또 이 음력설이 되면 우리 윷놀이를 하잖아요. 윷놀이에서 이 가장 이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게 뒷도죠. 때로는 뒷도. 네, 뒷도. 네. 네. 뒷도가 어떨 때는 승리의 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완전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역대 대선에서 보면 이해창 한나라당 이 당시 후보가 이 대선에서 2번 연속 패배했던 이 가장 큰 이유였던 이 자녀의 병역 문제. 병역이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내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병역이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젠더 이슈가 심화되면서 이 병역 문제도 MZ세대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해결책으로 최근에 등장하는 단어가 모병제예요. 그러니까 강제 징병을 하지 않고 지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안철수 후보는 준모병제, 심상정 후보는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징병 감축, 여성 인력 확충을 언급을 했는데 후보별 공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로 10만 명 군사를 충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선택적 모병제는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 원리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 군대를 갈 때 원래대로 그 징집병을 가든지 또는 기술 집약형인 전투부사관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30만 명인 징집병을 한 15만 명 정도로 감축하고 그 자리에 5만 명 정도의 전투부사관이 새롭게 생기는 거고요. 또 행정, 교육, 군수 등의 분야에서는 또 5만 명의 군무원이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형 모병제는 그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요. 군을 더 효율화하고 그 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이고요. 덧붙여서 병사 월급은 또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한 월 200만 원 정도까지 임기 내 인상한다는 계획도 함께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좀 살펴볼게요. 준모병제 도입, 군 제대 시 1,000만 원 지급 네. 내걸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4명의 후보 가운데 맞춘 사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네. 안철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네. 실제 군 현장의 이 생리를 경험하고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징병제는 유지하되 부사관 제도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군 제대 시에 1,000만 원 지급하겠다라고 이 공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후에 제대하고 나와서 다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이 장병들의 사기를 또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군대를 다녀왔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가장 구체적으로 이 군 관련한 정책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사실 뭐 정의당이 뭐 국방이나 이런 병역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사병 월급 인상부터 뭐 군대 내 인권 문제까지 정의당이 병역과 이 군대 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2030 단계적 모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18개월의 징병제로는 2027년이 되면 원하는 목표치의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육군 15만 명 그리고 해군과 이제 공군은 15만 명 해서 총 30만 명의 군대로 이제 이후에는 전문 부사관과 모병제를 이제 해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러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국방이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2017년부터 62만 명의 군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55만 명 정도의 군인으로 우리가 이 국방을 지켜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방이 약해졌다거나 우리나라의 뭐 군대 내 인력이 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저는 이런 이야기들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셨듯이 뭐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국 이런 분야에 대한 보완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로 나아가자는 것이 심상정 후보의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징병을 좀 감축을 하고 여성 인력을 충원하자 이런 또 공약을 내걸었죠. 네. 저희 선대위 자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은 공약이라기보다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토론 과정에서 하셨던 발언들을 토대로 제가 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성들도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둬야 된다. 이런 공약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모병제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어떻게 청년들은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병역 자원 숫자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모병제로 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건 인구 구조랑 관계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기후위기도 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지금 인간 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투 분과 말고도 다양한 비전투 분과에 대한 또 대체 복무를 확대하면은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도 확보하고 청년들이 군대에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선 후보들 공약과 많이 겹쳐요. 네, 후의 차이가 있거나 좀 그런 네, 거의 비슷하기 약간 때문에 차이예요. 이 부분은 좀 더 사회적 합의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모병제를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병제로 가게 됐을 때 부작용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들만 군대에 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면 모병제로 갔을 때 일정 부분들의 업무들을 군무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점점 민간으로 대체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사실 여기에서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안보적인 자산들이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병제 도입 자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여기에다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여성 인력을 확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것은 군 내에서 여성 군인에 대한 이 성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 없이 여성 인력이 늘어나게 됐을 때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또 모병제가 이렇게 계속 거론이 되면서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모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최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내에 어떤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군대 내에서 어떤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근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희수 하사라고 트랜스젠더로 이제 성전환을 하신 이후에 강제 전역을 당한 이제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군대 내에서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실 여성들이 군인으로서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일에 잘 복무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드는 것은 현재 군대 내 상태에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군대에서는 다양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대 존재 이유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있는 복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여성분들이 군대에서 너무 소수잖아요. 너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정말 뭐 10명 중에 1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10명 중에 3명, 4명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제도 문화적인 것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여성 징병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실 부사관 장교는 갈 수 있는데 병원 못 간다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원을 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 징병제 논의할 때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병력이라고 하니까 군대 이게 총칼 들고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하는데 국가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어떤 넓은 의미의 시민 공공 복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군대를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공적으로 특정 기관에 봉사를 하는 행위이고 저는 해외에 가서 어떤 인권 활동을 한다든가 근로감독을 하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들조차 저는 국가에 복무하는 복무 형태로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은 성별과 장애, 기타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에 걸맞는 국가 복무 형태가
전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좀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좀 추가드리고 싶은 거는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나 국민개병제를 바탕으로 깔고 모병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준모병제와 선택적 모병제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만의 공약으로는 볼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군 복무기간 자기개발 프로그램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 복무 청년들이 제대할 때는 전문 자격 하나쯤은 취득을 하고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얼핏 듣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군 훈련을 하면서도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군 복무 중에 자격증을 3개나 땄습니다. 뭐뭐 따셨어요? 그 네트워크 관리사, 뭐 PC 정비사, PC와 관련된 자격증들을 땄었는데 그때 사실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좀 눈치가 보였거든요. 네. 이 공약이 나온 것도 이걸 해본 사람이 안철수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T 분야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걸 군대 내에서 활용하든 사회에서 활용하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경험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거죠. 그 군대에 있는 시간이 꼭 나라만을 위해 쓴 건 아니다. 나를 위해서도 일정 부분은 썼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게 자격증이니까 참 좋은 제도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군대 내에서 고시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사실 원래부터 저희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과 끝나고 자기 전에 좀 짬을 내서 연등해서 뭔가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주는군요. 오히려 네. 그런 시간들을 보장해 주는 게 우선이지 뭔가 이제 부대 단위로 자격증 뭐 따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은 제가 봤을 땐 우리 주임 연사님들 정훈 장교님들 고생하시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어요. 그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 될 수 네, 있다는 또 하나의 말이고. 뭔가 이제 그렇죠? 약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또 뭐 그냥 일을 위한 일이 될 거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모든 취지든 좋은 취지가 있으면 좀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니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